넷플릭스 인기 연재 드라마 참교육이 말하지 않는 것. 참교육을 참교육한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난리난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공개 3일 만에 비영어 TV 부문 글로벌 1위, 시청시간 6,870만 시간. 한국의 교실 이야기가 전 세계 아이들을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통쾌하긴 했어요. 나쁜 놈들 맞아서 나뒹구는 장면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쾌함이 가신 후에 뭔가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이 드라마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은 그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가 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짜 질문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었나요? 먼저 이 드라마가 왜 터졌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배경은 간단합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 드라마 5회에 나오는 대사가 교원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공유됐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을 쥐어주고 교사는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방패가 없다. 현직 교사들이 이 대사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드라마는 그 답답함을 해결해줍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나타나서 싹 정리해버리죠. 시원합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 판타지에 목말라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훨씬 더 먼 과거로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교실을. 1970년대, 1980년대 한국의 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계와 복종의 구조였어요. 윗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야 했고 이유를 묻는 건 반항으로 여겨졌습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체벌은 일상이었어요. 몽둥이, 회초리, 사유 벌면 기분 나쁘면 때렸고 사회가 그걸 묵인했습니다. 교사의 폭력이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싶습니다. 그 시대 교사가 모두 폭력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절에도 학생을 진심으로 아끼며 체벌 없이 가르치려 했던 훌륭한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 폭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성을 사회가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시스템이 묵인하니까 중독된 거예요. 그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40대, 50대, 좀 많으면 60대, 지금의 학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교실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맞았고 인격이 짓밟혔고 그 감정은 어디에도 풀 곳이 없었습니다. 국가도 학교도 사회도 그 상처를 제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과거 청산? 없었습니다. 사과? 없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여겼을 뿐이에요. 부관참시. 죄는 시간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조선조들의 말 중에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 죄를 묻는다는 뜻이에요. 정막이 들릴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죽었다고, 늙었다고, 은퇴했다고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교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970년대, 1980년대 이유 없이 학생을 때리고 인격을 짓밟고 폭력을 교육이라고 불렀던 그 교사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은퇴했습니다. 60대, 70대가 됐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동네 어르신으로. 사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부관 참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섬뜩합니다. 지금 드라마 참교육 이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보호국이 응징하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통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들 중에 그 은퇴한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학생들을 짓밟았던 그 교사들이 지금은 교권이 무너졌다는 드라마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을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신이 피해를 줬던 바로 그 아이들이 학부모가 돼서 교사에게 맞서는 장면을 보며 요즘 애들 버릇없다, 요즘 학부모가 문제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장면이 섬뜩합니다. 역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2011년 학교에서 직접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021년에는 아예 모든 형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폭력을 휘두르던 교사들은 늙고 퇴직했어요.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세대의 젊은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다릅니다. 교육대학교에서 인권을 배웠고 체벌은 당연히 없고 학생과 소통하는 교육을 가르침 받았어요. 과거의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청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진 세대가 학부모가 됐어요. 그들의 무의식 어딘가에는 여전히 교사는 권력자다, 교사는 위험하다, 교사는 내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분노가 전혀 다른 세대의 젊은 교사들에게 향했습니다. 가해자는 은퇴했는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서희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2년차 24살의 젊은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교직 스트레스를 홀로 감당하다가요. 그 선생님이 폭력적인 교사였나요?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교실을 만든 사람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서희초 사건 이후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직 교사 88%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연간 5,000건 이상 개최되고 있고 중도 퇴직 교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교육 드라마, 이 맥락에서 보면 이제 드라마로 들어와 봅시다. 드라마 참교육이 그리는 세계는 이렇습니다. 나쁜 학생, 나쁜 학부모, 나쁜 교사, 이 악당들을 교권보호국이 찾아와서 응징한다. 시원합니다. 속 시원하죠.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생략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를 건너뛰입니다. 왜 지금 학부모들이 교사를 이렇게 불신하는지, 왜 이 갈등이 생겼는지 드라마는 묻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나쁜 학부모, 나쁜 학생이 있고 처단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복잡한 역사를 생략하고 단순한 건선징악으로 포장한 거예요. 둘째, 해법이 아이러니합니다. 드라마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뭔가요? 힘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찍어 누른다, 물리적으로 제압한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 아닌가요? 과거 교실에서 우리가 피해자로 경험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복종시키고 한국 받아내는 것. 우리는 그 방식에 트라우마를 받았고 이제 그 방식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역설이에요. 셋째, 현실을 판타지로 덮어버립니다. 교사 노조연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리얼리티를 시작해 판타지로 끝난다.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 쓰러뜨리는 장면은 현실이지만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장면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교권보호국 같은 기관이 현실에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타지가 통쾌함을 주는 동안 우리는 진짜 필요한 구조적 논의를 잠시 미루게 됩니다. 균형. 그렇다고 현실 문제가 가벼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나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문제가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싫지 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하는 것,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것, 이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교사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해법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왜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해요. 학부모 전체가 악당이 아니고 학생 전체가 문제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 전체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고요. 구조가 잘못됐고 그 구조를 만든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질문. 드라마 참 교육이 던진 질문 자체는 유효합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젊은 세대가 무너진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가 더 어려운 질문을 피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했는가?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벌어진 일들, 그 피해자들의 상처, 우리 사회가 이걸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줄 알았나요? 트라우마는 청산되지 않으면 전달됩니다. 세대를 건너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게 어쩌면 그것 아닐까요? 참 교육이 보여줘야 할 것은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악당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아니라 이 역사를 직면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 참 교육을 보신 분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